아니요, 저 3번이니까 한 6, 7분이면 끝날 겁니다. 네. 앞부분이 많이 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11시 반 비행기로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저도 지금 밀려서 마음이 급한 상황이거든요. 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수사 주체에서 은폐 주범이 된 국수본, 민주당은 언제까지 보안수사권 폐지 개변만 늘어놓을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 우려를 외면하고 끝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보는 이번 입법은 결코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권력의 불편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해체하려는 위험한 정치 프로젝트에 불과합니다. 그 위험성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윤기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컨트롤 타워라던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강간 살인 혐의를 단순 살인으로 축소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장 수사팀의 판단을 묵살하고 사건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관이 스스로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준비했던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결국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진실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정치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이념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억울함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없애려는 보안수사권은 검찰 특권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외압에 흔들렸을 때 이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윗선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했다면 검찰의 보안수사조차 없이 누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고 경찰이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구조가 민주당이 말하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입니까? 한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선언이 아니라 권한으로 작동합니다. 직접 보완할 권한도 없는 검찰이 서류만 돌려보내는 요구권만으로 어떻게 부실 수사를 바로잡겠습니까? 이는 견제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고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검찰의 견제 기능은 없애면서 경찰과 신설 수사기관에는 막대한 권한을 집중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권력은 분산한다면서 실제로는 견제 장치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력형 외압과 부실 수사가 발생해도 이를 바로잡을 기관은 사라지고 피해자는 국가기관 사이를 떠돌다가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목격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경찰 수사 최고지휘부가 사건 축소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도 민주당은 아무런 반성 없이 검찰의 손발부터 자르겠다고 합니다. 국민은 이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기관을 없애고 권력을 견제할 장치를 제거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자신들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때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찰 개혁이 아니라 권력보호법 방탄 입법 시즌2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심을 키운 것은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의 행보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마십시오. 국민의 안전보다 정력을 앞세우고 피해자의 눈물보다 진영 논리를 앞세우며 법치보다 권력의 안위를 우선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식 검찰개혁의 민낯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모한 보안수사권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견제장치까지 허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위험한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서민 대출은 낮고 대통령은 꼼수거래, 근저당 민주당의 민낯과 위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 강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수많은 위선과 내로남불을 봐왔지만 이토록 완벽한 자기 고백은 처음입니다. 국민에게는 그저 후안무치한 자백으로 들릴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17만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은 꽁꽁 틀어막아 놓고 정작 대통령 부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사채업자를 자처하며 억대 대출을 지어준 꼴입니다.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촘촘한 규제로 막아놓고 자신은 사실상 사금융 방식의 거래로 규제를 비켜가며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은 근저당을 활용한 거래를 선택한 모습은 근저당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이 이재명식 부동산 공정과 상식입니까? 형식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 꼼수 거래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또 그 규제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LTV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각종 수요 억제 정책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발을 묶었습니다. 그 결과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자고 나면 수억 원씩 뛰는 집값과 시장의 기형화였습니다. 이제는 강남 한복판에 집주인 대출 6억 원을 내세운 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몸소 규제의 우회로를 보여주니 시장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식 거래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는 웃지 못할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출 창구가 막힌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절규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불과 일주일 만에 3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다 날리게 생겼다.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인데 징벌적 세금 폭탄까지 맞으면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는 절박한 호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자금 조달의 길이 막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데 정작 이 정권은 규제라는 덫으로 국민을 묶어두고 자신들은 그 덫을 손쉽게 뛰어넘어 실속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편법을 질타하는 훈계를 이어가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깊은 배신감입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더욱 강한 규제로 덮으려 했던 지난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실패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 역시 국민을 들러리 세워놓고 실패한 억제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토론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도 아닙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근본적인 정책 전환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국민 앞에 솔직히 설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자신의 거래에는 관대하면서 국민의 거래만 옥죄는 이중 잣대로는 어떤 부동산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식 부동산 정책과 과도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바로잡겠습니다. 인위적인 수요 억제가 아니라 충분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뒤늦은 원칙론, 혼란 키운 책임부터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내놓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일정 비율 성과급 요구와 기업 투자 결정을 노동쟁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원칙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상식과 법리에 부합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이제서야 나왔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서 이른바 M%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고 산업 현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는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노사 협상에 개입해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M% 성과급 요구는 현찰을 비롯해 조선 IT 유통업체 전반으로 번졌고 기업들은 투자와 생산의 차질을 빚으며 막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예견된 부작용입니다. 국민의힘이 입법 과정에서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고 이재명 정부는 시행 이후에도 사실상 방관하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초래한 혼란을 뒤늦게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시행령과 행정 지침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경영권과 투자 결정이 정치적 압력이나 노사투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법률 자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시행령만으로 봉합하려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미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재원이며 공장 신설과 투자 지역 결정은 경영진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를 노사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경영권과 재산권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의 권리와 기업의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노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이제 와서 원칙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초래한 혼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와 입법 보완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